국민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믿고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셨다면 오늘 바로 통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돈인데도 통장이 묶이면 약값 3만 원을 뽑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보호 기준은 25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내 생활비를 자동으로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안심통장, 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 통장, 일반 생활비는 생계비 계좌를 따로 봐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세금 체납은 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수급권 자체는 국민연금법에서 보호합니다. 채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저 사람 연금을 나한테 달라고 바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매달 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은행 계좌 안에 예금처럼 보일 수 있고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하면 생활비가 묶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법원에 설명해서 풀 수 있는 돈이라고 해도 당장 오늘 장을 보고 병원에 가야 하는 분에게는 그 며칠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법조항을 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연금을 받는 통장을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바꿔두자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바로 이 빈틈을 줄이기 위한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길목을 처음부터 안전한 계좌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월 2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특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 최저보호 기준을 185만 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일부터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면서 한 달 생계비로 남겨야 할 최소 금액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아는 것과 실제로 보호받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통장을 바꾸지 않고 일반 계좌에 계속 받으면 압류 명령이 들어왔을 때 은행 창구와 법원 절차를 거쳐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된다면서 왜 나는 돈을 못 빼느냐? 라는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연금이 적은 분일수록 이 위험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월 80만 원을 받는 분에게 며칠 동결은 작은 불편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이번 달 약값이고 식비이고 전기요금이고 손주에게 줄 교통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국민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 입출금 통장인지 국민연금 안심통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면 통장 이름을 보거나 거래은행에 물어보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심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뒤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만 만들어 놓고 연금입금 계좌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달 연금은 여전히 예전 일반 계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통장 만들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연금 들어오는 계좌까지 바꿨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하지만 이름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서 수급권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은 아무 보호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돈과 섞였는지 그 돈이 기초연금인지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고 쓰는 것이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급여처럼 보호가 필요한 돈을 받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확인 서류를 물어보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든 뒤 수급계좌를 바꾸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주민센터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는 방법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기초연금과 복지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 쪽으로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압류방지 통장 하나면 다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급여가 어느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계좌 종류와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통장 이름을 따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생계비 계좌라는 흐름이 새로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만을 위한 안심통장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만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과도 다릅니다. 일반 생활비를 압류 위험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키기 위한 전용 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1인 1계좌 월 250만 원 기준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을 선 적이 있거나 오래된 카드 대금 문제가 있거나 사업 정리 뒤 채권자가 남아있는 분이라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 계좌도 마법 통장은 아닙니다. 250만 원을 넘는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은행별로 개설 방식이 어떤지, 비대면으로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른 통장에 나눠 들어간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운용은 은행과 제도 안내를 봐야 하고 초과 금액은 별도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국민연금 8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연금은 소득의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보증 문제로 채권자가 일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이라 약값을 뽑으러 가는데 ATM 화면에 이용 불가가 뜹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약을 못 사고 다음날 주민센터와 은행을 돌아다니는 일이 먼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는 것이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의 목적입니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을 주는 통장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을 연금이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도록 길을 따로 만들어두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보증, 오래된 사업자 대출, 카드 연체, 통신비, 세금 체납처럼 본인이 크게 의식하지 못한 문제가 나중에 통장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시작되기 전에 계좌를 어떻게 받을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덜 당황합니다. 연금 신청할 때 일반 통장만 적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방지 전용 계좌가 필요한 상황인지 같이 보는 겁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다음 입금에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통장 이름에 안심통장이라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 쓰던 보통 입출금 통장인지 보십시오. 이름만으로 헷갈리면 은행의 국민연금 압류 방지 전용 계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어떤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압류방지 전용 계좌는 아무 돈이나 넣고 빼는 만능 지갑이 아닙니다. 정해진 급여만 들어오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몰아넣는 습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 전용, 복지급여는 복지급여 전용, 일반 생활비는 생계비 계좌나 다른 계좌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한번 묶인 뒤 풀어달라고 다니는 번거로움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250만 원 넘게 받는 분입니다. 대부분은 이 금액보다 적게 받지만 일부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의 모든 금액이 무제한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보호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분은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은행에 내 월 수령액이 25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초과분이 엉뚱한 일반 계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분은 금액이 작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하루 동결이 더 아픕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액은 2026년 기준 34만 9,700원 수준입니다. 이 돈이 작아 보여도 어떤 분에게는 병원비와 식비의 기준선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온 통장에 자녀가 보내준 돈, 아르바이트 소득, 다른 예금이 같이 섞이면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가능하면 보호 목적의 계좌로 따로 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나는 빚이 없으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안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압류 위험은 보통 미리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이나 가족 채무 문제가 섞여 있으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통장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연금은 법으로 보호된다던데요 라고 말해도 은행 창구에서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채권자 대응, 서류 제출 같은 절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미리 줄이자는 것입니다. 통장 하나를 바꿔두는 일이 나중에 며칠치 생활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호를 말할 때 가장 위험한 표현이 어떤 압류도 절대 안 됩니다입니다. 개인사 채권자,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나 금융회사 채권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세금 체납이라고 해서 생활비 보호 기준이 전부 사라진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국세 징수나 지방세 징수에서도 압류 금지 최저액과 관련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상황은 체납 종류, 금액, 집행 시점, 통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분은 이 영상을 듣고 나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사, 법무사에게 본인 사건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세금 체납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서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연금 통장 보호와 별도로 분납, 체납 상담, 압류 범위 이의 신청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생활비 계좌가 먼저 묶이고 그 뒤에 해명하는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야 할 확인을 차례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입금 통장을 확인합니다. 통장 이름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인지 일반 통장인지 보십시오. 일반 통장이라면 거래은행의 안심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묻고 국민연금공단의 수급계좌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수급 계좌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에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은 생계비 계좌 가능성을 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보호 기준이 250만 원으로 커졌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은행마다 개설 방식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월 250만 원 초과 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꼭 물어야 합니다. 넷째, 세금 체납이나 오래된 채무가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미루지 않습니다. 연금보호제도는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불필요한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통장이 압류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통장만 새로 만든다고 과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나 압류명령 취소 관련 절차를 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금 내역, 수급 증명, 계좌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 법무사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묶인 통장을 붙잡고 혼자 끙끙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은 법원 명령 없이 마음대로 압류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화를 내도 해결이 빨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압류했는지, 어떤 법원 사건인지, 어떤 돈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수급 사실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연금은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동시에 바꿔야 합니다. 과거 압류 해결과 앞으로의 입금 보호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지칩니다. 하지만 순서를 나누면 조금 낫습니다. 먼저 오늘 밥값과 약값을 확보하는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 달 연금이 같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게 계좌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커 보입니다. 생활비 보호, 다음 입금 보호, 채무 정리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연금 압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면서 그냥 편한 주거래 통장으로 받으세요 라고 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오래된 보증 문제가 있거나 체납 고지서가 있었거나 사업 실패 이력이 있다면 편한 통장이 안전한 통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드릴 때는 통장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통장 종류를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인지 행복지킴이 통장인지 생계비 계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 명의 통장에 자녀 돈을 섞어 넣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연금과 다른 돈이 섞이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잠깐 넣어두자는 습관이 압류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은 별도 내역이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로 설명할 수 있게 돈내기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어르신에게 매달 반복되는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 돈이 어느 통장에 들어오는지, 다른 입금과 섞이는지,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같이 확인해드리면 좋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차피 나라 돈이니까 무조건 자동 보호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은행, 법원 절차가 항상 내 생활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계좌를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으로 다툴 여지를 줄이고 통장 자체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특히 오늘 바로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국민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는 분입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같은 통장에 가족송금이나 다른 소득이 자주 섞이는 분입니다. 셋째, 보증을 서준 적이 있거나 사업 폐업 뒤 남은 채무가 있는 분입니다. 넷째, 국세나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 분입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액이 월 250만 원 근처이거나 넘을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여섯째, 부모님 연금 통장을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가정입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오늘 영상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점검표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세 문장만 적어두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안심통장, 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 통장, 생활비는 생계비 계좌 가능 여부 이렇게 적고 은행이나 공단에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을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통장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맞나요? 기초연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250만 원은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 체납이 있는데 연금 통장에 영향이 있나요? 이 5질문이면 시작은 충분합니다. 은행 직원이나 공단 상담원이 알아듣기 쉽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법조항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돈의 종류와 통장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안심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마음가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부끄러운 통장이 아닙니다. 빚진 사람만 쓰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후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동차에 보험을 든다고 모두 사고를 낼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소화기를 든다고 모두 불이 날 집은 아닙니다. 안심통장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비가 바로 끊기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장치입니다. 특히 은퇴 뒤에는 월급처럼 새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 묶인 돈을 기다리는 동안 대신 쓸 여유 자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는 젊을 때보다 노후에 더 중요합니다. 연금이 많지 않은 분일수록 얼마 안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합니다. 그 돈이 빠지면 다른 곳에서 메울 방법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이 많은 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월 250만 원은 넘는 부분은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많으면 생활비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병원비와 대출 상환, 배우자 생활비가 겹치면 현금 흐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들어가 압류되면 예상보다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적은 분은 전액 생활비 보호 관점으로, 연금액이 많은 분은 초과분 관리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는 생활비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전에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압류방지 전용 계좌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채무자가 월급이나 생활비 통장을 압류당하면 먼저 묶이고 나중에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제도는 그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계좌는 연금 전용 계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먼저 보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그 밖의 생활비 흐름을 어떻게 보호할지 볼 때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거나 월세 수입 일부가 들어오거나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이 압류 위험이 있는 일반 통장에 들어오고 있다면 생계비 계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월 250만 원이라는 한도와 개설 가능 금융기관, 입금 제한을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새로 만들었다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내 은행에서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미 압류된 통장과 새로 만드는 생계비 계좌는 구분해야 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는 기존 압류대로 절차를 밟고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새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법은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절차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사람은 미리 통장을 나눠 놓은 사람입니다. 이제 반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들어오는 일반 통장에 모든 돈을 섞어 넣지 마십시오. 둘째, 압류고지나 체납고지를 보고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셋째, 연금은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계좌 확인을 미루지 마십시오. 넷째, 통장만 만들고 수급계좌 변경을 안 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세금 체납을 민사채무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피하면 큰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이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금이 그 통장으로 들어와야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 입금일에 새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문자를 받는 분은 문자에 찍힌 계좌 끝자리를 보십시오. 통장 정리를 하는 분은 입금 내역을 직접 보십시오. 자녀가 관리한다면 부모님에게 이번 달 연금이 새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드리면 됩니다. 이 확인은 딱 한 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같은 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 상품이나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가끔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이 바뀐 해에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18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글은 예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기준에서는 250만 원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접수된 압류 사건은 예전 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의 보호 기준과 이미 진행된 사건의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인지 그 전에 압류명령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시청자가 법원 접수일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서류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에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인터넷 글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는 돈 문제이면서 법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하루가 급하고 법 문제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돈 문제의 급함을 줄이고 법 절차의 느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점검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통장 이름만 확인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입금 계좌, 기초연금 입금 계좌, 생활비 입금 계좌를 종이에 적습니다. 갑 통장 옆에 일반 통장인지 안심 통장인지 행복지킴이 통장인지 생계비 계좌인지 적습니다. 모르면 물음표를 치십시오. 두 번째 날에는 물음표가 있는 통장만 은행에 물어봅니다. 세 번째 날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절차를 묻습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노후돈 관리는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정리 작업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은 서로의 통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남편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인데 아내 기초연금은 일반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명의 통장에 두 사람 생활비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는 명의자 기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 명의 통장인지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쓰는 생활비 통장이라도 법적으로는 한 사람의 계좌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 둘 생활비인데 왜 묶였느냐 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연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두 분의 연금 입금 계좌를 각각 봐야 합니다. 또 부모님 통장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대신 받는 식의 편법은 피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과 계좌 명의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급 계좌 변경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영상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내 돈이 보호되는지는 돈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통장에 들어왔는지, 다른 돈과 섞였는지, 누가 압류했는지, 언제 압류가 접수됐는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끝내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심해도 부족합니다. 통장 종류와 압류 주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단 기준은 4칸입니다. 돈의 종류, 통장의 종류, 압류한 사람, 압류 접수 시점. 돈의 종류는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일반 생활비인지 보는 것입니다. 통장의 종류는 안심통장인지, 행복지킴이 통장인지, 생계비 계좌인지, 일반 통장인지 보는 것입니다. 압류한 사람은 민사 채권자인지, 세금 체납기관인지 보는 것입니다. 압류 접수 시점은 2026년 2월 1일 전후를 보는 것입니다. 이 4칸을 채우면 상담도 쉬워집니다. 상담원에게 국민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민사 채권자가 압류했고 압류는 2026년 3월에 접수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빨리 잡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압류됐어요. 어떡해요? 라고만 말하면 확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담 전에 메모가 중요합니다. 말하다 보면 빠뜨리기 쉽고 창구에서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통장명, 입금일, 입금액, 압류한 기관, 사건 번호가 있으면 적어가십시오. 없으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가도 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상담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법률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질문은 내 연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내 연금이 지금 들어오는 이 통장은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인가요?입니다. 또 이미 압류된 이 통장에서 연금 입금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입니다. 또 앞으로 들어올 연금 계좌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입니다. 질문이 정확해지면 답도 현실적이 됩니다.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겁나는 주제지만 준비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연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은행이라는 익숙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돈을 들여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을 돈이 안전한 계좌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돈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이야기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묶이지 않아야 예금도 하고 병원도 가고 가족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이면 모든 계획이 멈춥니다. 그래서 압류 방지 통장은 돈을 불리는 통장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끊기지 않게 하는 통장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연금은 법으로 보호되지만 내 통장까지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니 전용 계좌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안심통장, 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 통장, 생활비는 생계비 계좌, 세금 체납은 별도 상당, 이미 압류된 사건은 법원 절차 확인. 이 5줄이면 오늘 내용의 뼈대는 잡힙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오늘 통장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연금을 곧 받을 분은 신청 전에 어떤 계좌로 받을지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는 자녀라면 이번 주 안에 부모님 연금 입금 계좌를 같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압류 안 된다는 한 문장만 믿고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실제 은행 통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안심통장이고 행복지킴이 통장이고 생계비 계좌입니다. 오늘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이름을 확인합니다. 일반 통장이면 압류방지 전용 계좌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통장을 만들었다면 수급계좌 변경까지 마칩니다. 다음 입금일에 새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기존 압류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사건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지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준비입니다. 지금 확인한 통장 하나가 나중에 병원비와 식비가 묶이는 며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 이름부터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내 연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직접 빚을 진 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섰던 기억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잊고 있었고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어느 날 통장이 묶이는 방식입니다. 이때 나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왜 통장을 묶느냐라고 항의해도 은행은 압류 명령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 돈이 국민연금인지 일반 예금인지 다른 돈과 섞였는지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이력이 있는 분에게 안심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비 방어장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정리 뒤 남은 채무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가게를 접고 몇 년 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했지만 카드 매출, 대출, 임대료 보증 문제, 거래처 미수금 다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가 늦게 움직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통장 압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절차가 은퇴 뒤에는 바로 생계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했던 분은 연금 신청 때부터 계좌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채무가 생활비 통장 전체를 흔드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은 통장을 생활비 통장처럼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장 명의자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아내 기초연금이 섞여 들어오거나 아내 명의 통장에 남편 국민연금 일부가 들어오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남녀는 보통 명의자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쓰는 돈인지는 나중 문제로 밀릴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비 통장을 편하게 쓰는 습관이 법적 상황에서는 불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각자 명의의 적절한 전용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고 부모님 연금도 같은 통장에 들어오고 병원비 자동이체도 같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평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압류 위험이 생기면 어떤 돈이 연금이고 어떤 돈이 자녀지원금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면 서류를 챙기고 설명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자녀가 도와드린다면 편한 통장 하나로 몰아넣는 것보다
연금 입금 통장을 먼저 정리해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 체납을 가볍게 보는 경우입니다. 민사 채권자와 세금 체납은 다릅니다.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호 기준이 있다고 해도 체납 통지를 무시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지키는 문제와 체납을 정리하는 문제는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분납 가능성, 압류 범위, 이의 신청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종이는 버릴 종이가 아니라 상담할 때 들고 갈 자료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 압류가 들어온 뒤 새 통장을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연금은 새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묶인 돈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기대가 커졌다가 실망도 커집니다. 지금 묶인 돈은 법원과 압류한 쪽을 확인하고 앞으로 들어올 돈은 수급계좌 변경으로 길을 바꿉니다. 현재 문제와 다음 달 문제를 나누면 할 일이 보입니다. 이 구분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가 아니라 묶인 돈 해결과 다음 입금 보호를 따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가 들어오는 전용 성격의 통장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둔화연금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급여가 핵심입니다. 일반 급여나 자녀 송금, 사업 매출을 자유롭게 넣는 통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류 방지 효과는 바로 그 제한에서 나옵니다. 정해진 돈만 들어오게 하니 그 돈이 보호받아야 할 국민연금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령액이 큰 분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또 모든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여러 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권이 나오지만 실제 창구 처리와 상품명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하던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취급 금융기관에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은행 앱에서 안 보이니 제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압류 방지 전용 계좌는 비대면 앱보다 창구 확인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고령자라면 신분증을 챙기고 국민연금 수급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 방문 뒤에는 국민연금공단 쪽 계좌 변경이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행복지킴이 통장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한 통장이지 모든 돈을 담는 일반 통장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받는 급여가 입금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계좌를 새 통장으로 바꾸는 행정 처리도 필요합니다. 복지급여는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좌 변경 신청이 늦으면 다음 지급분부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부터 새 계좌로 들어오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행복지킴이 통장은 이름은 따뜻하지만 실제 목적은 매우 실무적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을 통장 단계에서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돈은 기초연금입니다 라고 입증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전 국민 생계비 계좌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이나 복지급여처럼 특정 급여 전용이 아니라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가 나온 배경은 분명합니다. 통장이 먼저 묶이고 채무자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생계비를 풀어달라고 하는 방식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월세와 식비, 약값이 막힙니다. 생계비 계좌는 처음부터 일정 범위의 생활비를 압류 대상에서 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 외에 생활비 지원금이나 소액 소득이 있는 분은 이 계좌를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생계비 계좌가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금 보호는 연금 전용 제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일반 생활비 보호를 생계비 계좌로 보완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생계비 계좌가 있으니 안심통장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으니 생계비 계좌는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돈의 종류가 다르면 통장 전략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류 방지 제도를 알아보는 일이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 내고 가족 부양했는데 왜 내가 이런 통장을 알아봐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은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노후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간병비, 주거비처럼 미룰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통장 압류가 불편을 넘어 생존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활비를 지키는 일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가족에게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일을 막으려고 연금 통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담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었다고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다른 재산이나 초과 금액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용 계좌는 최소 생활비를 지키는 울타리이지 모든 채무를 없애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비 보호와 채무 정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지, 회생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보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갚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최소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한 뒤 다음 선택을 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상태에서는 누구나 조급해지고 잘못된 광고나 불법 대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생활비가 안전해야 나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 통장 정리는 그래서 금융사기 예방과도 연결됩니다. 통장 압류로 급해진 분에게 당장 풀어주겠다는 말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권하거나 명의 제공을 요구하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압류 문제는 은행, 법원, 공단, 주민센터, 공적 상담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보내는 링크나 전화 상담만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연금이 묶인 불안과 빠른 해결 욕구가 만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서류를 함께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 동행과 서류 확인을 도움받되 계좌와 신분증 관리는 본인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노후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돈의 길을 분명하게 만들고 서류로 설명할 수 있게 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입금 내역은 국민연금 통장에 분명하게 남깁니다. 기초연금 입금 내역은 복지급여 통장에 분명하게 남깁니다. 자녀 생활비 지원은 별도 내역으로 남깁니다. 현금 인출도 너무 자주 쪼개면 나중에 생활비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큰 흐름만이라도 분리하면 압류 상황에서 훨씬 설명이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바로 은행에 가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연금 입금 문자를 찾아봅니다. 통장 앱이나 종이 통장에서 입금 계좌를 봅니다. 계좌 끝자리와 은행 이름을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본인이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담 준비가 됩니다. 다음날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과 통장, 수급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십시오.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은행 전화 확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리 가능 여부는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무작정 가족만 보내면 다시 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노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힘든 일을 줄이는 것도 돈 관리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생활 언어로 묶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 통장 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다른 돈과 섞이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확인합니다. 새 기준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1일이고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올랐다고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계비 계좌와 계좌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새 통장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와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 판단에는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딱 세 곳만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주민센터입니다. 통장 개설 문제는 거래은행입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상담이 추가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법원이나 법률구조 상담이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관을 다 돌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돈의 종류에 맞는 첫 기관부터 가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이면 주민센터, 통장 개설이면 은행, 세금이면 세무상담, 법원 압류면 법률상담. 이렇게 나누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을 법조항 안에만 두지 말고
실제 통장 안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통장 이름 하나, 계좌 변경 신청 하나, 다음 입금 확인 하나가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연금 입금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일반 통장이라면 전용 계좌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통장을 만들었다면 계좌 변경까지 끝내십시오. 다음 입금일에 새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기존 압류가 있으면 사건 기준으로 상담하십시오. 이 5가지를 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준비로 바뀝니다. 내 돈을 지키는 일은 늦게 할수록 어렵고 미리 할수록 조용합니다. 조용할 때 준비한 통장이 급한 날의 생활비를 지켜줍니다. 오늘은 통장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은행 창구에 갔을 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긴 설명을 하지 말고 목적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고 싶습니다.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창구 직원이 필요한 상품과 서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연금이나 복지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받는 전용 계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됩니다. 상품명이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름 하나만 외워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입금 가능한 돈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국민연금만 가능한지, 다른 복지급여도 가능한지, 생활비 송금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 방식도 물어보십시오. 체크카드가 되는지, 자동이체가 되는지, 인터넷 뱅킹이 되는지, 배우자 병원비를 이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보호가 목적이라 일반 통장보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몰라서 불편한 것과 알고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 개설 뒤에는 반드시 수급기간에 계좌 변경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은행은 통장을 만들어주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의 지급 계좌까지 자동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놓치면 새 통장은 비어있고 예전 통장으로 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계좌 변경 신청을 했다면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이번 달부터인지 다음 달부터인지 처리 마감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입금 통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이 한 달 차이가 큽니다. 이미 압류가 있는 분은 더 차분히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압류한 곳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카드회사인지 대부업체인지 개인 채권자인지 세무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법원 사건번호나 체납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통장에 들어온 돈이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이 자료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민원, 법무사에게 상담하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내 돈이 묶였다보다 어떤 돈이 언제 어느 계좌에 들어왔고 어떤 사건으로 묶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진행됩니다. 물론 감정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생활비가 묶였는데 차분하라는 말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수록 순서를 적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압류 서류, 신분증, 수급 확인 자료, 상담기관. 이 6가지를 종이에 써놓고 하나씩 체크하면 됩니다. 가족이 도와줄 때도 이 종이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왜 미리 안 했냐고 말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할지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불안합니다. 탓하는 말보다 서류를 챙기는 행동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숨기기보다 연금 입금 통장과 압류 서류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이야기가 불편해서 감추면 해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돈 문제는 가족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병원에 자주 가는 집은 더 그렇습니다. 통장이 며칠 묶이면 병원 예약을 미루고 약을 나눠 먹고 카드 결제를 돌려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연체와 수수료를 더 만들고 다시 압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통장 정리가 큰 악순환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 압류 보호를 이해할 때 보호받는 돈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을 나누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자체는 보호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도 보호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다른 예금과 섞이고 오래 지나고 누가 봐도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여기저기 옮기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비 사용은 당연하지만 출처가 흐려지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큰 금액을 옮겨야 한다면 메모를 남기거나 이체 내역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모두 뽑아두는 방식도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분실 위험이 있고 가족 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생활비 사용 내역이 남지 않습니다. 압류가 걱정된다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빼는 것보다 제도 안에서 보호되는 계좌를 쓰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또 누군가 4명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은 본인 권리와 본인 계좌 관리가 원칙입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우회하려다 더 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을 쓰는 이유는 숨어서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최소 생활비 보호 장치를 정식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정식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250만 원. 이 숫자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월 연금이 100만 원인 분에게는 전액 생활비 보호의 기준으로 느껴집니다. 월 연금이 300만 원인 분에게는 보호분과 초과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월급이나 생활비 송금이 같이 있는 분에게는 생계비 계좌 한도 관리의 기준입니다. 이미 압류가 접수된 분에게는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분에게는 체납 처분과 함께 따져야 하는 기준입니다.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내 상황에서 그 숫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에 250만 원을 넣더라도 대본에서는 무조건 이 금액까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 기준을 보되 통장 종류와 압류 주체와 접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조금 길어도 이게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노후돈 문제에서는 짧고 센 말보다 조금 길어도 정확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청자가 잘못된 확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순서로 다시 놓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문자나 통장 앱에서 국민연금 입금 계좌를 찾습니다. 그 계좌가 일반 통장인지 안심 통장인지 적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입금 계좌를 찾습니다. 그 계좌가 행복지킴이 통장인지 일반 통장인지 적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봅니다. 자녀 송금, 월세 수입, 소액 근로소득, 배우자 생활비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오래된 채무나 세금 체납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행,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세무상담 중 어느 곳에 먼저 물어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미 절반은 한 것입니다. 미리 챙겼다고 압류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해둔 사람은 압류가 와도 덜 늦게 움직입니다. 덜 늦게 움직이는 것이 노후 생활비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날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길이 깨끗하면 들어오는 돈이 보이고 보호할 돈이 보이고 상담할 때 설명이 됩니다. 길이 흐리면 내 돈인데도 내가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을 돈을 제때 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약값을 제때 내고 병원 예약을 지키고 장을 보고 전기요금을 밀리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의 체면이 아니라 생활의 바닥입니다. 그 바닥이 흔들리지 않게 통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 통장 이름을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을 미루면 나중에 법원과 은행과 상담기관을 며칠씩 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할 때 준비하십시오. 연금 들어오는 길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그 길이 안전해야 내 노후 생활비도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들은 뒤 가족과 이야기할 때 쓸 말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우리 집 연금 통장 혹시 일반 통장인지 한 번만 확인해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빚 이야기, 압류 이야기, 세금 이야기를 모두 꺼내면 가족 대화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 확인부터 시작하면 덜 부담스럽습니다. 통장 이름을 보고 입금 내역을 보고 필요한 곳에 전화하는 순서로 가면 됩니다.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미리 막으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십시오. 자녀가 걱정해서 도와준다면 부모님도 내가 받을 연금이 어느 통장에 들어오는지 같이 보자고 말하면 됩니다. 서로 책임을 따지는 대화가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큰 결정보다 작은 확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어느 길로 들어오는지 아는 것, 그 길이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인지 아는 것, 250만 원 기준이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 세금 체납이나 기존 압류가 있으면 일반 채무와 다르게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네 가지를 알면 적어도 막연한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절차를 끝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장 이름을 확인하는 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은행에 전화할 질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준비는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준비가 나중에 가장 급한 날을 막아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오래 일하고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 돈이 엉뚱한 절차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지금 받을 통장을 바로잡아 두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연금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실제 통장 안에서 움직입니다. 법의 보호와 통장의 현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안심통장이고 행복지킴이 통장이고 생계비 계좌 확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내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뒤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은행 이름, 계좌 종류, 연금 입금일, 상담 전화번호를 한 줄씩 적어두면 됩니다. 부모님 집 냉장고 옆이나 통장 보관함 안쪽에 붙여두어도 좋습니다. 나중에 당황한 날에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눈앞에 적힌 메모가 더 힘이 됩니다. 노후돈 관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는 길을 알고 그 길이 막히지 않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게 하나만 확인해도 내일의 불안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배우자나 자녀 한 사람에게만 공유해 두십시오. 나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운 날, 그 한 사람이 같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연금 통장 정보는 숨길 비밀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가족 안전 메모입니다. 오늘 확인이 내일의 생계비를 지킵니다.